미국과 중국, 일본은 부산의 3대 교역 국가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 일본의 수출 규제까지 2중 3중의 악재가 겹치면서 지역 기업들은 지금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사태 장기화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민성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이 결국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공포하면서 부산 기업들 역시 대체재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기계와 철강, 전기전자 등 지역 주력 산업들의 소재와 부품 조달에 일본 의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개별 허가 품목 추가는 없었지만 언제든 추가 지정이 가능해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환율 전쟁으로 격화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도 부산 기업에는 악재입니다. 부산 제조업은 중국을 경유하는 가공 무역 비중이 높아 미국의 관세 인상과 환율 불안정에 따른 수출 부진이 우려됩니다. 중국이 한국산 부품을 들여와 중국에서 조립하는 완제품 수출을 주로 하고 있고 부산의 대중 수출 품목도 철강과 기계 부품 등 주로 중간재 자본재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대중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산의 3대 교육국인 미국, 중국, 일본과의 수출입이 줄어들면 무역업과 해운업도 큰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부산시는 지역 기업들이 다른 국가에서 소재 부품 대체재를 구할 수 있도록 긴급 지원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무역 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수입처 다변화 정책을 위해 예산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R&D 개발에 필요한 기업들의 수요를 파악해서 이 기업들이 필요한 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는 부분에까지 저희들이 예산 지원들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산 상공회의소도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지역 경제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수출 의존도가 높고 규모가 영세한 부산의 많은 기업들이 위기 상황에 내몰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BNK 금융그룹이 일본 수출 규제와 불확실한 금융시장으로 인한 지역 기업들의 피해 완화를 위해서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비상대책반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BNK는 수출 규제 피해 기업을 돕기 위해서 우선 2천억 원 규모의 경영 안정자금을 편성하고 대출금리 감면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직접 피해 기업은 5억 원, 간접 피해 기업은 3억 원 이내에서 1천억 원 한도로 신규 자금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네, 음식점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냄새로 인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더운 여름날 매일같이 고기 굽는 냄새가 지속되면 그 또한 보통 일이 아닐 텐데요. 하지만 이런 음식점 냄새로 인한 민원 해결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류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운대구 달맞이길의 한 빌라입니다. 30도가 넘는 폭염에도 이곳 주민들은 창문을 열지 못하고 빨래를 한 뒤에도 방 안에서 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이곳에서 10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대형 고깃집이 들어섰는데 바람을 타고 고기 냄새가 주택가 쪽으로 날아오기 때문입니다. 손님들이 몰리는 저녁 시간이나 주말엔 냄새가 더 심해진다며 불편을 호소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만약에 집을 다시 산다 그러면 누가 저 연통을 보고 여기 와서 집을 사겠어요. 저는 지금 저 연통만 보면 지금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요. 지금 정신과하게 생겼습니다. 진짜. 식당 측도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개업 당시 수천만 원을 들여 대형 집진 시설에 환기구 추가 공사까지 했지만 냄새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식당에서 발생한 고기 냄새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면서 식당 2층은 오픈하고도 이렇게 한 달 넘게 영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항의에 추가로 5천만 원을 더 들여 옥상에 탈취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집진 시설을 저희 돈이 들여서 했든 안 했든 결국 이제 냄새가 난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도의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걸 저희도 느끼고 있고 저희는 주민분들이랑 상생하고 싶거든요. 음식점 냄새로 인한 신고나 고발은 해마다 10여 건씩, 최근 3년간 30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점의 냄새 배출 기준을 규제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보니 민원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처벌 규정이 없어요. 이게 민사로 할 수밖에 없는데 현장에 나가가지고 행정 지도는 하는데 강제 조항이 없다 보니까.
게다가 부산은 서울 등 다른 8개 지자체와 달리 생활악취 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조례도 없는 상황. 생활민원을 해결할 행정과 제도가 실종되면서 주민과 업주 모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네, 다음은 오늘 신문 읽기 순서입니다. 먼저 국제신문부터 보시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부산에서 오키나와를 오가는 비행기 노선 운항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일면에 실렸습니다. 보이콧 재팬의 영향으로 일본 여행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나항공도 오는 23일부터 부산 오키나와 노선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은 국내 항공사 대다수가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일본 노선을 축소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8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해수욕장 이용객 집계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제목이 4회면 머릿 기사로 실렸습니다. 해마다 부산 해수욕장 방문객 숫자를 두고 뻥튀기 논란이 반복되어 온 가운데 올해 해운대 해수욕장 방문객 숫자에 대해서 부산시와 해운대구의 집계가 큰 차이를 보이면서 과학적인 집계 방식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부산시와 해운대구는 각각 페르미 추정법과 빅데이터 방식을 사용해서 해수욕장 방문객 수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부산일보입니다. 양산시 양산천에 들어서는 양산도시철도 종점역 인근에 대규모 미래형 복합도시가 조성된다는 소식을 이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양산시는 오는 2023년까지 역사와 자연, 미래 등을 주제로 클라우드9이라는 테마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은 복합도시에 주거단지와 상가, 공원 등 9개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4회면 기사 보겠습니다. 부산 지역 춤 가능업소에 대해서 부산시가 대대적인 점검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광주의 한 클럽에서 복층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부산시가 16개 구군의 공문을 보내 춤 허용 일반 음식점과 의심업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과 식품위생법 위반 점검을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신문 읽기였습니다. 오늘은 절기상 가을이 시작된다는 입추입니다. 절기가 무색하게도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난 밤에는 다시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어제 11시를 기해 내려진 폭염주의보도 계속되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한낮 기온은 31도까지 올라 어제처럼 덥겠고요. 내일은 무려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고요. 남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현재 남해상에서는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부터 저녁까지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남쪽에서는 9호 태풍 레끼마와 10호 태풍 크로사가 함께 북상 중입니다. 다음 주 초중반쯤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레끼마는 현재 타이완 동쪽 해상에서 북상 중입니다. 주말쯤에는 중국 해안을 거칠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 북쪽으로 올라갈지 혹은 동쪽으로 방향을 더 틀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간밤에도 경남 곳곳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내륙에 소나기가 지나더라도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지는 못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부산이 31도, 양산 35도, 창원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2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고요. 남해상 곳곳으로는 안개가 끼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말복까지도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한 차례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민선 7기 부산시가 건축주택국장 임명을 놓고 전례 없는 개방형 직위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큰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공무원 조직에서는 이 민간업자가 건축 인허가를 맡게 되면 부작용이 속출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이만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부산시는 조직 개편을 실시해 기존의 도시균형재생국에서 건축주택국을 분리했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자리는 한 달째 개방형 직위 공모 중. 각종 인허가권을 갖고 있어서 부산시 주요 간부들 중에서도 핵심으로 불리는 자리인데 개방형 직위 공모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개발 논리 위주의 기존 공무원들을 배제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 시장은 지난 3월 민간 외부 인사들을 도시건축 정책 고문과 총괄 건축가로 임명하면서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었습니다. 부산의 도시 정책이나 부산의 도시의 건축에 관한 방향을 갖다가 잡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하고 그 시점에 와 있어서 이 대목에서 제 역할이 뭘 할 수 있을까를 갖다가 저도 심각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저를 고문으로. 공무원 조직은 술렁이고 있습니다. 유명 건축가들을 정책 고문과 총괄 건축가로 위촉했지만 이 같은 민간 건축사 사무소 대표들을 도시계획과 건축 정책의 전문가로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다 주택건축국장까지 민간 외부 인사가 맡는다면 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정책이 제대로 수행될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건축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며 사상 초유의 건축주택국장 개방형 직위공모에 나선 민선 7기 부산시. 내부로부터의 자발적 쇄신이 아닌 외부 수여를 통한 강제 처방이 견고한 공무원 조직의 새바람을 일으킬지 아니면 내부 갈등과 정책의 혼선만 불러올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서면의 한 클럽에서 시작된 사소한 다툼이 집단 폭행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 일당이 지구대에서 풀려나자마자 곧바로 피해자를 끌고 가 보복한 겁니다. 현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붉은 피멍으로 범벅이 된 얼굴, 이마 한쪽은 새빨간 상처로 얼룩졌고 부러진 오른손은 깁스로 꽁꽁 싸맸습니다. 이제 막 성인이 된 20살의 이 남성은 친구와 함께 서면의 한 클럽에 갔다 같은 나이의 A씨 등 3명과 사소한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몸싸움이 일면서 옷이 찢어지는 상황에 이르자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또래들이고 네. 또 해서 뭐 하해가지고 이제 나간다고 해서 이들은 인근 지구대에서 경찰의 중재로 귀가하게 됐지만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A씨 일당이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속여 피해 남성을 강제로 차에 태운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집단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지구대를 나온 A씨 일당은 차를 타고 16km 떨어진 이곳까지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왔습니다. 야심한 새벽, 인적 드문 공터에서 1시간 넘도록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A씨 일당은 손에 흉기를 든 채 대출을 받아 내놓으라는 등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동영상까지 찍고 나서야 피해 남성을 집에 돌려보냈지만 이후에도 SNS를 통해 돈을 요구하는 등 괴롭힘이 계속됐습니다. 그 뒤로 갑자기 친하게 지내자면서 자기들한테 그렇게 맞고 친하게 지나는 애들도 이 모르게 몇 명 있다면서 연락하더라고. 경찰은 A씨 등 3명을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심리치료 중인 피해자는 여전히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주호입니다. 무더위가 한창이지만 이 지역 화랑가에서는 도시의 느낌을 고스란히 전하는 회화 전시회와 또 기장의 특성을 한 곳에서 모두 볼 수 있는 공예 작품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문화산책 정세민 기자입니다. 회색빛 시멘트와 콘크리트 벽, 그 사이로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 도심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벽과 기둥, 건물과 건물 사이의 구석진 공간과 그림자, 삭막한 도시의 풍경을 오직 직선과 회색으로 고스란히 옮겨놓은 이색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건축 미술을 전공하고 건축 현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작가는 도시의 모습을 자신만의 톤으로 고요하고 잔잔하게 그려냈습니다. 다채로운 색채와 자연물들이 최소한으로 나타나는 작가의 작품에서 모순적으로 공허한 아름다움을 읽어낼 수 있는 작가의 감성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단조로운 색상에 단순한 직선과 평면으로 구성된 그림을 보다 보면 도심 속의 삭막함과 쓸쓸함, 그리고 역설적으로 던져주는 묘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장의 나무, 해송이 그려진 차받침, 기장의 특산물, 멸치를 그려넣은 가방, 대변항을 지나가는 멸치대, 역사와 전설, 특산물과 축제 등 기장의 삶이 녹아있는 공예품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금속 공예에서부터 오칠과 목공예, 도자공예와 염직공예 등 기장을 사랑하는 공예작가 15명이 각 분야별로 다양한 작품을 갖고 모였습니다. 기장의 역사, 전설, 기장 팔경, 기장의 특산물, 축제 등을 소재로 해
그 기장만의 독창적인 문화상품 개발을 목표로 기획되었습니다. 작가에서부터 작품의 소재와 주제 등 모든 것을 기장을 근거지와 배경으로 하는 이번 전시회는 전시 장소도 기장의 명물 가운데 하나인 죽성 드라마 세트로 정해 볼거리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영도구 복내동의 한 아파트에서 외벽에 설치된 전기 단자함에서 불이 나 주택 100여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단자함 내 전선 일부가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한전이 복구 작업을 완료할 때까지 1시간 반가량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경찰은 전기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전선이 과열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4단독은 용변 실수를 한 어린이에게 소변이 묻은 바지로 얼굴을 닦는 등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5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어린이집에서 실수로 오줌을 싼 4살 B양의 바지를 벗겨 갈아입힌 뒤 소변에 젖은 바지로 얼굴을 닦거나 또 식사를 하지 않은 C군을 넘어뜨리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는 적절한 훈육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3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음주 상태에서 어선을 운항하다가 단속된 뒤 신분을 속인 채 선실에 숨어있던 선장 60살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낮 12시쯤 사구 서도 남방 1.8km 해상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56%의 음주 상태로 79톤급 어선을 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적발 당시 A 선장은 신분을 속인 채 조타실에 숨어 있었고 대신 갑판장이 선장 행세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로야구 소식입니다. 롯데자이언츠가 어제 울산 문수구장 원정 경기에서 키움 히어로즈에게 4대 16으로 대패했습니다. 롯데는 1회 초부터 홈런을 허용한 뒤 득점하지 못하고 연달아 점수를 내줘 6회 초까지 8점 차로 뒤지다가 6회 말 손아섭의 홈런으로 반전의 계기를 만드는 듯 보였지만 잇따라 점수를 내주면서 결국 12점 차로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시즌 4연승을 이어가던 롯데는 이번 경기로 시즌 첫 5연승을 달성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영장심사관 제도가 부산 모든 경찰서에 확대 운영됩니다. 부산경찰청은 하반기부터 영장심사관을 모든 경찰서에 배치해 영장 신청 전 요건과 사유 등의 타당성을 심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부산에서는 현재 지방청과 부산진, 서부와 남부, 해운대 경찰서에서 영장심사관이 활동하고 있으며 심사관이 검토한 영장 발부율은 부산 전체 경찰서의 평균보다 4.4%포인트 높았습니다. 국립공원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 금정산에 환경부가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5일부터 이틀 동안 범어사와 금강공원, 금정산성 등을 방문해 국립공원 지정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 여론을 듣고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6월 부산시는 금정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달라고 환경부에 건의했으며 현장 조사는 지정 절차상 외부 기관이 실시하는 첫 번째 과정입니다. 부산시민공원 주변 재개발 사업을 놓고 부산시와 재개발조합 측이 이틀간 민관 공동 건축 설계 검토 회의를 엽니다. 민관 공동회의는 오는 15일부터 이틀간 열리며 이 자리에는 부산시와 재개발조합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석해 대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부산시민공원 주변에는 60층에서 65층 규모의 아파트와 상가를 건립하는 재개발 사업이 5곳에서 추진돼 왔으며 부산시는 지난 4월 재개발 아파트 높이를 최대 35층으로 낮추고 용적률을 5에서 10% 줄이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어제 부산을 찾아 일본 영사관 소녀상 앞에서 아베 규탄 정당 연설회를 가졌습니다. 심 대표는 이 자리에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파기와 대외 의존적인 경제구조 개혁 등을 통해 한일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100년을 열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절기상 가을이 시작된다는 입추입니다. 절기가 무색하게도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난 밤에는 다시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어제 11시를 기해 내려진 폭염주의보도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부산의 한낮 기온은 31도로 어제처럼 덥겠고요. 내일은 무려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남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현재 남해상에서는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말복까지도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한 차례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